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추석을 이틀 앞둔 9월 1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6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상부상조 봉사 정신에 관한 속담 명언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코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단신 6건입니다. 첫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두 번째 인하이고요. 연말 12월경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단신은 EU 대법원이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애플사의 아일랜드 세금 130억 유로 추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패소하였죠. 세 번째 단신은 역시 EU 대법원이 EC가 요구한 구글사에 부과한 24억 유로에 대한 벌금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지난주 화요일 날 내려졌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미국 대선 관련 간추린 뉴스 모음입니다. 여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명언 시간에는 상부상조 봉사 정신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onsumer prices rose 0.2% in August as annual inflation rate hits lowest since early 2021. CNBC 뉴스입니다. 미국의 그 8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5%로 전월의 2.9%보다 0.4%포인트나 하락하였고, 이는 2021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는 전월 대비 CPI 상승률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인데요. 여기서 연두색 곡선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아 CPI 흐름입니다. 코아 CPI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고요. 이는 예상보다 0.1%포인트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문가 예상에 부합합니다. 품목별 그 물가 동향을 보면요. 우선 음식료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월 중에 0.8% 하락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로도 10.3%나 하락하였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이 최근 그 코아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이죠. 중고차는 전월 대비 1% 하락하였고요. 의료 서비스도 0.1% 하락하였습니다. 의료는 0.3% 올랐고 항공료는 3.9% 올랐는데요. 지난 5개월간 하락하다가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0.6% 올랐군요. 이런 물가 동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그러나 주거비의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0.5%나 상승했네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는군요. 코아 CPI 상승률이 3.2%에 달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죠. 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반응은 떳떳 미지근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미 그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지표를 연준 입장에서 보면요. 헤드라인 CPI가 2.5% 상승에 그치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 확대를 기대하겠지만은, 그러나 연준이 중요시하는 코아 CPI 상승률이 연준 목표의 2%를 크게 상회하는 3.2%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한편 CME 그룹의 패드워치 트래크상으로는 9월 18일 FOMC에서 25bp 인하 그리고 50bp 인하가
50%로 아주 팽팽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CPI 지표 발표 다음 날에 홀세일 프라이스, 도매 물가 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8월 중 그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상승했습니다. 코아 PPI는 0.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페드워치 트래커로 본 향후 연준금리 예상인데요. 9월 18일자 FOMC 예상금리를 지난 주말 9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25bp 인하가 50%, 50bp 인하도 50%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두 개 그래프는 12월 18일자 FOMC에서 결정할 금리 예상인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125bp 인하가 42.2% 확률로 가장 높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폭 확대 기대가 높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예정을 앞둔 시점에서 유로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하했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와 동시에 내놓은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2024년에 종전에 0.9% 성장을 전망했다가 지난주에 0.8% 성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유로존 내 내수 부진 때문이죠.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ECB는 금리 방향에 대해서 사전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언했네요. 따라서 정책 회의 때마다 경제 지표를 감안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데이터 디펜던트 그리고 미팅 바이 미팅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실입니다. 유럽 대부분이 미국 애플사에 대하여 아일랜드에 내야 될 세금 130억 유로 이걸 추징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016년에 EU 집행위원회 유로피안 커미션이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서 애플사로부터 130억 유로 세금 추징을 명령한 건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즉 20년간 애플사가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불법적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 판결 사건의 경과를 보면요. 2014년에 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에서의 그 애플사 세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 후인 2016년에 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서 130억 유로 세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에 애플사와 아일랜드 정부는 이 시의 그 행정명령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듬해에 그 항소법원인 그 제너럴 코트에서 법원은 애플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판결 요지는 애플사에게 세금 혜택을 주었음을 이 씨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제 했죠. 이에 대하여 이 씨 집행위원회가 유럽 최고재판소 대부분에 상고하였습니다. 그 상고심 판결이 지난 화요일 날 나왔는데요. 대부분은 제너럴 코트의 판결을 뒤집고 애플사가 패소하였음을 판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부분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기술 업체들과 그 EC EU 집행위원회 간의 분쟁들에 대한 각종 소송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각종 소송이라 하면은 정보 보호 문제, 그 다음에 과세 문제, 그 다음에 반독점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는 지난 3월에 애플사에 대해서 반독점 벌금으로 18억 유로를 부과한 바 있죠. 내용은 애플사가 음원 공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겁니다. 한편 EU가 그 제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가 있는 그 디지털 마케트 액트가 앞으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과세 문제, 반독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시가 애플사, 알파바이트사, 메타사, 아마존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어떤 법적 절차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판결은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네, 세 번째 단신도 두 번째 단신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EU 대부분이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사에 부과한 24억 유로에 해당되는 벌금 명령을 지지했다는 내용인 판결입니다. 이 시가 2017년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 결과 부과한 벌금인데요. 구글사가 그 쇼핑 상품 비교 서비스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요. 2017년에 이 시가 구글사의 반독점 행위 실태 조사를 하였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벌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사는 그 상급 법원에 항소하였고요. 이 재판에서 이미 이 시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글이 유럽 최고 법원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였고요. 그 최종심 판결이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겁니다. 구글이 패소한 거죠. 참고로 미국 내에서도 기술계 대기업들을 상대로 정부 법무부 저스티스 디파트먼트가 반독점 금지 관련해서 법정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정부가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정년 연장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이번에 정년을 늘리는 배경을 보면은 첫째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응이고요. 두 번째로 연금 지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 계획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여자의 경우에 그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에는 50세에서 55세로 늘리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 55세에서 58세로 늘린다는 겁니다. 한편 남성은 직종과 상관없이 현재 60세에서 63세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그 중국의 정년 연령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남자 65세에서 67세, 여자 67세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정년 연장 시행 시기를 보면요. 내년 2025년 1월부터 그 수개월 단위로 향후 15년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정년 전 퇴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정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하네요. 한편 중국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2030년부터 사회보장 기여금을 상향 조정할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9년경부터 사회보장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사전에 기여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 내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신은 미국 대선 관련 간추린 뉴스 모음인데요. 네, 그 첫 번째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그 TV 토론, 9월 10일 TV 토론 이후에 처음 실시한 로이터 통신과 입소 합동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해리스 지지가 47%, 트럼프 지지가 42%로 5%포인트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의 53%가 해리스 승리를, 그리고 23%가 트럼프 승리를 예상한다고 했답니다. 토론 시청한 사람들이 해리스 승리를 많이 지지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계제를 생략하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그 토론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해리스의 그 적절한 맹공이 토론의 달인인 트럼프의 길을 꺾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가 나는 푸틴, 김정은과 아주 친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였다면 또는 대통령이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푸틴이 당신을 점심감으로 먹어치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김정은과 주고받은 러브레터로서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과거 그 트럼프가 TV 토론하는 걸 보면은 그 위태한 맹공으로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해리스가 그런 맹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입을 실룩거린다든가 얼굴을 찡그리는 등 즉각적인 답을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해리스의 약점으로 간주되었던 자주 웃는 모습이 이번에는 강점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트럼프의 그 아전 인수식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반박 그리고 함께 이제 그 어이없다는 표정을 웃음을 띠므로써 트럼프의 주장이 근거 없거나 거짓 내지 허구라는 인식을 시청자들이 갖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그 제뉴리 6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의 해명이 허구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토론 시간 내내 계속 그 메모를 하였습니다. 진실성과 그 성실성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위에 그 트럼프 사진은 토론 후에 트럼프가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해리스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요? 세 번째는 트럼프가 지분을 59% 갖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TV 토론 후에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토론하기 전인 그 10일 주가는 약 10% 상승하였는데요. 트럼프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토론이 끝난 이길 주가는 16.8% 급락하였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그 하락을 지속하다가 주말에 기술주 동반 상승 그리고 트럼프의 자사주 불매각 발표로 일부 반등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 추이인데요. 지난 4월, 5월에 그 트럼프가 잘 나갈 때 최고 79달러 38전을 기록했다가 9월 12일 종가는 16달러 7센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죠. 트럼프는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앱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데요. 이 트루스 소셜 앱을 트럼프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최근 그 트럼프 관련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의 그 찡그린 얼굴 모습이 많이 나오죠. 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와의 그 2차 토론을 없을 거라고 트루스 소셜에서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앱에서 There will be no third debate. Why would I do a rematch? 라고 말했다는군요. 여기서 세 번째 토론이라고 한 것은 그 전에 바이든과의 그 토론을 포함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해리스는 재토론을 주장하였는데요. 해리스는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TV 토론하는 것이 투표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편 트럼프 후보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자기가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통령 후보들 벤스와 그 팀 월스 간의 그 토론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저전주의 큰 폭 하락에 대한 반발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로 큰 폭 반등하였습니다. 다우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지지난주의 하락폭 거의 비슷한 만큼 지난주에 상승하였습니다. S&P 500는 지난주에 4.02%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2.60%,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5.93%나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국채 수익률은 그 이어지는 금리 인하 기대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지속 하락하고 있죠. 10년물은 지난주에 5bp 내려서 3.66%가 되었고요. 2년물도 5bp 내려서 3.60%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세인데요. 많이 하락하고 있죠. 워렌 버핏처럼 단기 국채를 많이 샀을 경우에 아주 한 두 달 사이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 날 있고요. 이때 그 경제 전망 이코노믹 프로젝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죠. 그의 소매 판매업 동향,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등이 관심입니다. 수요일 그 FOMC 금리는 저는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코노믹 프로젝션의 그 부표로 나오는 다트 플러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발언 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8월 소매 판매는 월중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부상조, 봉사정신에 관한 그 명언들을 모아보았습니다.